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워쉘 자동화 활용법에서 저희가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크립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실습을 그대로 또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워쉘 콘솔 창하고 그 다음 앞에 설명했듯이 저희가 파워쉘 사용할 수 있는 IS 편집 도구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쉘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헬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죠. 저와 같이요. 업데이트 헬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get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get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명사 형태의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탭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get process 뭐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get까지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탭을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스플링 순서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모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후에 또 이제 추가적인 모듈들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애저 환경이나 뭐 AD 환경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보들을 뭔가 이제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또 배포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들이죠. 우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인프라들을 이제 제어를 할 때 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경우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이제 저장소들, 우리가 이제 하드 용량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거기다 이제 권한 같은 것들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보안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양한 것들을 이게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듈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이냐, 단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뭐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관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내가 보안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인 목표이죠. 이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어떤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를 기존에 있던 뭐 배치 파일이나 아니면 쉘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파워쉘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죠. 뭐 이미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요, 각 컨설팅 업체들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get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get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기본 명령어에는 태스크 리스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get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뭔가 많이 프로세스가 띄어져 있어요. 한번 좀 포맷을 해야 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프로세스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위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링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 정보들이죠. 아이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정보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것들 두고 아이디 정보, CPU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네임 정보들이 또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하나 띄워가지고 탭으로 하면 다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해서 메모리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S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메모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들 정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좀 깨끗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 CLS라고 하는 것들이 윈도우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한 내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다 안 보고 노트패드를 한번 좀 띄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띄워 놓으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할 내용들 제가 미리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아무튼 노트패드를 보이면 지금 현재는 두 개 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이제 네임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한 프로세스 정보들을 나는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임이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CPU 정보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 형태들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셀렉트라고 한 것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해서 엔드죠. 엔드 두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XML, 많이 없네요. 그렇죠? XML,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뒤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보아줄 것이냐. 그래서 네임과 네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워킹 셋이거든요. 그래서 워킹 셋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에서 우리가 노트패드를 지정을 안 했군요. 그래서 다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정보들, 뭐 ID 정보를 보고 싶다, 아니면 CPU 정보, 뒤에다가 이제 CPU 정보 같은 경우나 ID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get process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서 해도요, 아까 저희가 get process에서 name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 매개문수로 붙인 거하고 동일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그냥 요 형태로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내가 상세 정보들, 요 노트패드에 대해서 더 내가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포맷 리스트라고 하는 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붙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간단하죠. ID 정보와 CPU 뭐 이런 정보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만 이게 보는데, 뒤에다가 모든 정보를 보겠다, 아니면 여러분들 탭을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파일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내가 상세 정보에서 요것들이 실행했던 뭐 시간들이나 아니면 이제 패스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별 표시를 하시면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뭐 악성 코드 같은 거나 이제 침해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을 했을 때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 내가 프로세스의 모니터링들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뒤에다가 이렇게 탭을 치시면서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보면은 탭 치면은 이제 컴페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탭 치면은 ID 정보 같은 CPU 뭐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탭 치면은 뭐 이렇게 컨테이너 정보들, 뭐 이런 CPU 디스크립션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도움말 정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요. 이것을 좀 응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또 프로세스를 좀 많이 배우시게 될 건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IIS ID 우리가 이제 편집 도구 쪽으로 가서 좀 더 길게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동화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입력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할 거냐면은 노트패드를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출력하는 것들이 아니고 금방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형식이라. 그래서 노트패드가 메모리 사용량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감시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특정한 메모리 사용이나 CPU 정보들을 좀 오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뭐 알람을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때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 파일을 하나만 남으면 PS1이라고 해가지고 확장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 물론 각각의 그러한 파일이나 거기다가 이제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권한들이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신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책들을 좀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코프, 우리가 그 정책 변경이요, 실행 정책에 대해서 내가 변경을 해주겠다. 그 범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자, 로그인된 사용자한테 제한되지 않는 요거 파워쉘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오더라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권한들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다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규칙을 할 건데 좀 경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변경하겠냐 한번 더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하시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오류가 좀 발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은 이제 권한들이 없다, 아니 외부 권한을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제한을 푸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반복문이나 아니면 이제 조건문들이 나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배우기보다는 그냥 에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일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true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무한반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배우셨으면은 이렇게 화일문을 해서 저희가 1 아니면 이제 tru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저희가 우리가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방 저희가 배웠듯이 get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죠. 아니면은 금방 저희가 했듯이 그냥 노트패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중에는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노트패드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뭐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할 때는 또 이 안에 이제 포고문이 동작을 하게 될 건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렉션이라고 하는 것들, 이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뭐 노트패드가 실행이 안 되거나 하면 실행하는 것들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뭐 에러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옵션들을 뒤에다가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외 처리 형식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보는 거죠. 요것들이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요 안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if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동작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가지고 이렇게 구문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은 라이트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워쉘 쪽에서는 라이트죠. 라이트 호스트가 저희가 프린터예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린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프린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노트패드 아니면은 뭐 노트패드 실행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메모리 사용량, 요거는 아까 저희가 했던 그것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달러 형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메모리죠. 메모리 같은 것이 워크셋이었죠. 그 다음에 요것을 보여줄 때 이제 나눠 가지고 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출력할 때 요 형식으로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정보나 이런 거 쓸 때 어디 있냐, 워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노트패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메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똑같이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그 다음에 이제 노트패드가 실행되지 않음이라고 해가지고 else 구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우리가 몇 초 단위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지금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뭐 1초 단위나 뭐 몇 초 단위로 계속 할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립이죠. 타임점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제어를 하는데,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시작을 하고 난 뒤부터 세컨드 단위로, 밀리세컨드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컨드 단위 아니면 뭐 밀리세컨드가 세컨드 있죠. 그래서 세컨드 단위로 해서 5초. 그래서 5초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 너무 1초로 하면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너무나 많은 모니터링을 하면 이제 CPU가 좀 이제 온전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붙여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 F5 아니면은 이렇게 파워식 별도로 이쪽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메모리를 좀 노트패드 쪽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뭔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 이제 뭐 닫아볼까요? 나중에 좀 닫고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겠죠. 변화를 주면은
더 많이 사요. 예, 순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네요. 그래서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뭐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시면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좀 더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파워쉘로 이렇게 get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정보들, 주요 프로세스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포고문을 또 하나 이제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